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숨을 은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장임이 보이시죠? 장임이요, 임금을 만나러 갔다가 임금의 물건을 손으로 만진 거예요. 만졌는데 잘못해서 거기에 손톱 자국을 냈습니다.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덕 밑에 가서 숨어 있었다라고 해서 숨을 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글자는요, 자, 여기 있는 숨길 닉자와 함께 쓰여서 은닉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참고로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인이 임금의 물건을 손으로 만졌다가 손톱 자국을 냈죠. 걸리면 죽을까봐 마음이 두렵겠죠. 그래서 언덕 밑에 가서 숨어 있었다. 숨을 은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음탕할 또는 음란할 음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 북방임자가 있죠? 북방으로 간 선비가요, 기생들이 있는 술집에 간 거예요. 기생의 손톱만 봐도요, 물을 꼴딱꼴딱 삼키는 것처럼 침을 꼴떡꼴떡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탕한 생각 또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군가 우리 긴장했을 때 꼴딱꼴딱 생기죠? 그거예요. 이 북방으로 간 선비가요, 기생의 손톱만 봐도 물을 꿀떡꿀떡 생기는 것처럼 침을 꼴딱꼴딱 생기고 있어요. 그거는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나물 소자예요. 소라는 음은 여기서 왔겠죠? 이 글자, 트일 소자라고 했었죠? 냇물이 망하고요. 사람들이 발로 거기를 밟고 다니니까 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트였다라고 해서 트일 소자라고 했었죠? 길이 트이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풀이 생기죠? 그 풀을 사람들이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물이 된 거죠? 나물 소자가 되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글자는 나물 채자가 되죠. 그래서 채소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클 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큰대자와 활궁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크게 활을 잘 쏘는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이다라고 해서 클 이자라고 했고요. 이건 우리의 입장이에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큰 나라로 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오랑캐 이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중국이 봤을 때는요, 그냥 활만 크게 잘 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오랑캐라고 불렀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족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활을 크게 잘 쏘는 큰 민족이다라고 해서 클 이자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을 준비해 볼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날개 익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밭전자 보이시죠? 밭에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거기서 하늘에서요, 그 새의 깃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새의 깃털이 떨어졌다는 거는 새 몸 중에서 어딘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새가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푸다닥 거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이 날개에서 떨어졌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 밭에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새의 깃털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새가 날다가 어디서 떨어뜨린 거예요? 날개에서 떨어뜨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날개 익자고요. 이 글자가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언제 쓰이냐면 익룡할 때 쓰입니다. 익룡. 익룡 우리 뭐예요? 용룡자. 네, 익룡자.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날개 가지고 있었던 용들이 있죠? 막 날아다녔던 용. 그걸 익룡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칼날 인자예요. 우리 칼이라고 하는 거는요, 칼 자루 부분과 칼 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무슨 글자가 있어요? 칼 도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배운 거 뭐예요? 베다죠. 찍다는 이쪽 방향이에요. 자, 베다가 있는 거죠. 칼로 우리가 벨 수 있는 부위는 칼 자루가 아니라 어디예요? 칼날이 되는 거죠. 이 글자가 칼날 인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이게 참을 인자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욕구라는 게 있죠. 그 욕구를 칼날로 잘라냈다는 얘기는 내가 참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을 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아이벨 임자예요. 우리 임신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자, 이 글자 마트림자라고 했던 건 기억나세요? 자, 북방으로 간 선비가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마트림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무슨 글자가 있어요? 여자녀자가 있죠. 여자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신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베는 일이라고 본 거죠. 아이벨 임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자줏빛 자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요거 무슨 글자예요? 비수비자죠. 짧은 칼, 비수를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됐어요? 피가 난 거예요, 베어서. 그럼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게 해야 되겠죠. 방법이 뭐예요? 실로 동여 매는 거예요. 동여 매고 나서요, 나중에 보면요, 여기 실에 핏물이 묻겠죠. 그러면 그때 이 실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 돼요? 자줏빛 색깔을 띠게 되겠죠. 그런 의미의 자줏빛 자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 시험에 나올 때 이 글자의 부수가 뭐냐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대항검정예 같은 경우는 이 글자의 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자줏빛이 나는 거예요? 실에 자줏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사자가 부수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설명에는요, 부수 같은 거 알려드리지 않는데 이 글자가 시험에 나올 때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글자의 부수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핏물이 묻어서 자줏빛을 띠는 건 실이니까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을 준비해 볼까요? 네,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물을 자자고요. 자문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물을 문자는 문문자에다 입구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문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이 글자 기억나세요? 버금차자라고 했었죠. 입을 차갑게 벌릴 수 있는 사람은 부장 밑에 누구라고 했어요? 차장이라고 했었죠. 버금차. 둘이 실력이 비슷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력이 버금가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에요. 둘 다 상대를 견제하죠. 견제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물을 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연상하면 실력이 버금가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상대를 낮추기 위해서 자꾸 어려운 것을 뭐예요?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을 자자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벼슬 작자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싸움이 났을 때 그 싸움이 작은 선에서 그쳐질 수 있도록요, 포승줄에 해당하는 그물 보이시죠? 그물처럼 생긴 포승줄을 들고 가서요, 그 싸움이 작은 선에서 그쳐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에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옛날로 얘기하면 뭐 사또나 이방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누군가가 싸울 때 그 싸움이 작은 선에서 그치도록요, 그물에 해당하는 포승줄을 들고 갔다는 거는 이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관 신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출동했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벼슬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벼슬작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위라고 해서요, 이게 벼슬의 자리를 뜻합니다.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가 자리 위자예요. 그래서 작위라고 하는 게 벼슬의 자리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담장장자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글자를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글자가 아낄 색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왜 모였냐면 이 사람이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막 둘러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싸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이 사람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고 아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낄 색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그럼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아끼고 있다라고 본 거죠. 내가 아끼고자 하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흙으로 뭘 쌓아 올렸어요? 담장을 쌓아 올렸죠. 우리 집안에 있는 재물을 보호하고 아끼니까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흙으로 뭘 쌓았어요? 담장을 쌓았다라고 해서 담장장자가 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손바닥 장자예요. 자, 여기에서 힌트가 있겠죠.
손 숫자가 있고요. 이 글자 우리 높을 상자라고 했었죠.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딱 그러면 보이는 면이 어떤 면이 보여요? 손바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 장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단장할 장자예요. 단장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꾸미는 걸 단장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있어요. 집이 노후해가지고요, 막 외벽에 금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쌀미자 보이시죠? 쌀가루와 같은 하얀 흙을 가지고 벽에다가 다 발랐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인트 칠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뭐 한 거예요? 단장한 거죠? 그래서 단장할 장자가 되는 거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재상제자예요.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 무슨 글자예요? 매울신자죠.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 노력할 때요, 정말 힘들게도 노력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힘든 노력을 매운 고생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매울신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매운 고생을 해서요, 국가라는 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재상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자, 매울신자라고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혹독한 고생, 매운 고생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국가라는 집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최고의 자리가 어디까지라고요? 재상의 자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재상제자가 되는 거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고요할 적자고요. 자, 이 글자를 아셔야 되는데, 이 글자는 아제비 숙자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글자를 콩숙자라고 하거든요. 자, 크기는 작고 줄기가 위로 뻗는 식물이 콩이라고 본 거고요. 콩에 보면 우리가 콩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또 다른 콩이 있더라 이겁니다. 할머니 뱃속에는요, 한 아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아이가 있었겠죠. 첫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삼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아제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아제비 숙자가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요, 우리 장남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을요,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일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게 아제비가 대신 맡아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제비는 형님의 자식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형님의 자식이 엇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카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제비가 집에 있기만 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신나게 놀다가도 아제비만 딱 들어오면 무섭죠. 무서우니까 어때요?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고요할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필이 적자예요.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뭘까요? 대나무죠. 대나무로 생긴 이런 대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힘쓰다에 뚫다가 있는 거죠. 힘써서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뚫어서 만든 그 악기가 바로 뭐예요? 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필이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